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에서 워런 버핏처럼 점심을 같이 먹는 대가로 얼마 정도면 적당하겠느냐, 100만 원도 안 되겠지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좀 남겨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연 장대장하고 점심 먹는다고 하는데 입찰한다 그러면 얼마에 입찰이 될까요? 여러분들 댓글로 입찰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대됩니다. 몇 분은 100만 원 정도, 또 어떤 분은 짜장면을 제가 사주면은 같이 자리할 생각이 있다. 또 어떤 분은 1000만 원, 가장 많은 분이 1100만 원까지 바로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정말로 1100만 원을 내고 저와 함께 점심을 먹을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래서 우리 장대장TV 제작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워런 버핏처럼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되신 분하고 점심 식사, 뭐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어떤 담화를 나누겠죠. 그리고 나서 그 비용을 내신 분하고 장대장TV 이름으로 바로 부르이웃돕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참 좋은 의도인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실전에 들어와서 또 큰 돈이 아니더라도 정말 작은 돈이라도 그렇게 하실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없겠죠? 자, 오늘은요, 강남 30평대, 강남 아파트 30평대 전세 20억 시대가 왔다. 참 대단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30평 20억 전세 또 나왔다. 레미안 대치팰리스 20억 2천만 원. 자, 아쿠로 리버파크에 이어 두 번째로 전세값 20억 돌파. 서울 강남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공급 면적으로 34평형 아파트 전세값이 20억 원을 처음 돌파한 지 하루 만에 신고가를 또 경신했다. 자,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난이 심화하고 학군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모습이다.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가 10월 21일 20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이 됐다. 이게 이제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만 해도 15억 16억 원에 전세 거래가 됐는데, 이 아파트가 임대차법 이후 매물 풍기가 심화하면서 전세값이 17억 원, 19억 원으로 오른 뒤 결국 20억 원을 넘어섰다. 자, 그러면은 매매 시세, 전세 시세를 강남권의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포의 아쿠로 리버파크. 참 이게 최초로 평당 1억 원을 돌파했던 아파트로 유명하죠. 이 한강변에 있는 이 아파트. 이게 34평형이 최근에 36억 6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달 전만 해도 34억 원에서 평당 1억이었는데 이제는 1억 원도 훌쩍 넘었습니다. 36억 6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에. 자, 이게 34평형이 현재 전세가가 20억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 그러면 이 20억이라는 금액은 이 아파트의 언제적 시세일까요? 이 보면은요, 2017년 5, 6, 7 여기가 이제 20억이 되던 그 해인데 3년 6개월 전에 이 전세가 20억이 그때 당시에 매매 금액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한번 볼까요?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 자, 이게 34평형이 31억 원 거래가 됐는데 전세가 10월 달에 20억 2천만 원으로 20억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 아파트도 매매가가 20억이라고 하면 2017년 바로 11월, 12월쯤이 바로 매매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세값이 3년 전 그때쯤에 매매 금액이었습니다. 목동에 있는 센트럴 푸르지오 33평형이 이게 시세가 16억 8천, 17억 정도 되는 건데 전세가 무려 12억 7천이 됩니다. 여기는 전세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이 아파트는 2019년도 작년 5, 6월 달에 시세입니다. 불과. 자, 그리고 종로를 대표하는 이 아파트 경희궁자이 2단지 이 34평형 이게 이제 현재 시세가 17억 7천, 거의 18억에 육박하는데 이 아파트의 최근 전세가가 11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 아파트 11억은 2017년도에 가을쯤에
바로 매매 금액이었습니다. 자, 동작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흑석동의 아쿠로 리버하임 34평형이 20억을 돌파를 지금 했는데 대단합니다. 이 동작구의 흑석동에 있는 아파트 30평대가 20억을 돌파했어요. 이 전세 가격이 시세가 11억을 돌파했습니다. 이 전세 11억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하반기 정도의 매매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강남권에는 30평대 전세 시세가 20억을 돌파했고 이 강북권 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종로라든지 이 동작구라든지 이런 30평대 아파트가 전세가가 10억을 넘어섰다. 자,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요소입니다만 여기서도 이제 임대차법의 그 원인을 꼽고 있고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수요는 계속 늘면서 매물 풍기에 따른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강남권 등 학군 지역은 명문학교에 진학하기 원하는 학군 수요까지 몰리면서 전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물론 이제 고가 전세 사시는 분들은 연예인이라든지 좀 신분 노출 꺼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최근에 매매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전세가가 잡힐 줄 알았는데 이 임대차법 시행 이런 영향 때문이 또 실거주 요건을 모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전세난까지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양상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공공임대가요 전체 임대 중에 차지하는 게 10%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아무리 내놔봐야 이 민간 임대주택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어떤 이 정책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고 한다면 당분간의 전세난을 잠재우기는 쉽지는 않다. 결국에는 또 이런 전세난이 계속해서 전세가 올라가다 보면 다시 매매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올려드린 영상에도 보시면은 노도강의 30대가 특히 올해 이 어떤 서울 변두리권에 매매를 가장 많이 했다. 그 다음에 40대다. 이건 뭐냐면 전세난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이 떨어질 줄 알고 기다렸던 수요까지도 매매 수요로 자기 형편에 맞는 연끌까지 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수요가 많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중상층도 강남을 비롯한 주변에서 노도강보다는 좀 비싼 지역, 마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동구라든지 금호동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성동구라든지 이런 지역의 매매 수요가 점점 또 늘어나다 보면 전반적으로 고가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또 반대로 보자면 지금 종부세가 내년부터 강화되고 양도세 중과도 되는 어떤 형국에서 다주택자가 계속 그 주택을 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종부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수요가 또 증여로 많이 돌아섰고요. 결국에는 주택이 있는 사람이 다시 사는 것보다는 무주택자가 사줘야 되는데 무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사는 건 물론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고가 전세에 머물고 있는 이런 수요가 이 중고가 시장의 매매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집값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잡힐 수 있을지 이걸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가 아파트에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집값이 잡힌다고 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저가 아파트는 이런 실수요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의 잡기는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부동산에 관계된 컨텐츠와 분석력으로 여러분들의 예측을 도와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